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사실 미국장이 그래도 꽤나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우리도 좀 뭔가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근데 이번에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에서 40분가량 떠들어 댔습니다. 그죠? 자, 미국 시장이 올라간 부분은 별도의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좀 커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었고, 근데 이제 조금 그 다음으로 억울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오른 것도 없는데 미국 빠질 때 왜 또 따라같이 빠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만서도 우리나라가 좀 더 매력은 더 넘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각 국가별로 좀 핵심적인 그런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핵심 키워드들이 하나씩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지노선, 즉 바닥을 좀 다져가고 한 번 더 마지막인 바닥을 더 견고하게 다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면 맨날 바닥이래, 맨날 저점이래, 빠지면 더 사야 되는데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또 매번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런 구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언급한다고 해서 시장이 당장 내일 또 올라가고 모래 뻥뻥 뛰고,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럴 거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전쟁 리스크라도 끝이 나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식을 분석을 할 때 항상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더 나빠질 것이 있느냐, 혹은 뭐 어떤 것들은 또 좋아지겠느냐, 이런 분석하는 그 기준들이 정말 좀 다양하고 또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주관적인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최근에 미국 시장이 3, 4일 정도 조정을 받을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는 뭐였죠? 결국에 이 과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뭐 금리 인상 카드라든지 빅스텝, 그 다음에 QT 양적 완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현상들, 실제로 국채금리도 그렇게 반응을 했었고요.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 발생을 했었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라는 거 하나만 키워드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어떤 흐름에서 어떻게 역전이 되었던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상승 국면에서 단기가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는 연준에서 빅스텝을 밟는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시장이 전혀 겁이 안 난다. 아시겠죠? 근데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는 그런 불특정 누구들이 좀 많은데, 그런 거 여러분들 보면서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항상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또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심지어 또, 그렇죠? 뭐 내일 당장 오를 종목, 모레 당장 오를 종목, 그 날짜를 못 맞추는 뭐 못 맞추는 거에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날짜는 못 맞출지언정 그 못 맞추는 날짜 뒤에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익은 난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 회원님들은 돈을 다 벌고 있다라는 거,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리딩 서비스에 관심을 갖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수익이 되는 안내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우리 같이 또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풀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은 뭐 시장에 대한 브리핑은 어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디테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간 과정에 있어서의 핵심 이슈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과, 모르고 어떻게 될 거야를 그냥 바라보는 것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에 이제 목을 매는 것도 중요는 한데, 항상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 과정에서는 또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리 원칙대로 하나씩 살피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루트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시장을 바라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언제든지 좋은 성과는 반드시 여러분들 손에 쥐고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점을 제가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공부는 끝도 없는데 내가 그걸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끝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딘가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꾸 헛소리만 해.
이거 진짜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누군가는 또 제 영상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최대한 들지 않게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려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만큼은 영상 하나에서 반드시 좀 전달을 드리자라고 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중간중간 영업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일단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된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트적인 부분, 저는요 우리 SDI 기준으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결국에는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딱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주가가 변동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단순하게 진짜 어떤 특정 기대감으로도 움직이기도 하고요. 모멘텀이 있으면 모멘텀도 가고요. 뭐 찌라시를 뿌리면 찌라시에도 반응을 하고요.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주식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주가가 움직이고 오르든 내리든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가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데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는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세대분들께서 사실 뭐 모든 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한테 이제 한번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시고 잔소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아버님도 사실 주식으로 좀 말아 먹어 보셨고요. 시원하게 말아 보셨고요. 저도 시원하게 말아 먹어 봤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실패를 하고 나면 사람이 뭐 물론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이긴 하니까 이제 좀 그렇잖아요. 사실 잃으면.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시드머니에 대한 가치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머니의 가치. 정말 그냥 내가 단순하게 대출을 받았다. 이거는요. 대출을 받는 것도 능력이지만 이 대출 받는 거는 사실은 가서 은행 가서 서류 찍고 도장 찍으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갚아야 될 의무는 있지만 당연히 갚아야 되지만 갚을 때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 빌려오는데 고생을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대출은 빌려오는데 고생은 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뭐 은행 가서 서류 띄고 전화 받고 하는 거는 고생은 했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만들어낸 시드머니는 상당히 피와 땀이 다 섞여 있어요. 그쵸? 뭐가 더 값질까요? 뭐가 더 값지고 뭐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뭐가 더 소중할까요? 물론 돈은 똑같이 소중해요. 돈은 똑같이 소중하지만 이 대출을 받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막연한 꿈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긍정적으로 제가 좀 좋게 포장을 하면 좀 공격적인 스탠스이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으로 벌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주식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보수적인 성향이세요. 그쵸? 근데 주식으로 되게 돈을 벌기 힘들어하는 성격이나 주식 투자를 했을 때의 변동성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적금은요 여러분들 원금을 넣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쌓여요.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쌓입니다. 그죠? 근데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변동을 나타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주식이거든요. 난 정말 잘 산 것 같거든. 근데 이 주식은 사자마자 올라. 그렇지. 이러니까 주식을 해야지. 기가 막힌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역시 이제 온갖 철학 다 꺼내요. 위기에 샀어야지, 공포에 사야지, 남들이 곡소리 날 때 사야지. 온갖 철학을 갖다 붙였는데 잡주야. 근데 그걸 떠나서 보통 이제 이걸 못 버텨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자연스럽게 조정이 있어요.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 오르내리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때 당시에 평가 금액이 나 100만원 투자했는데 여기 110만원이었는데 근데 다시 빠져가지고 100만원이 돼버렸네. 이러면 10만원 날린 줄 알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통 주식을 잘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고점을 치고 올려요. 기다렸더니 이제 130만원이 됐어. 상한가를 쳤네. 이야, 또 난리가 납니다. 역시 주식 봤냐? 내가 상한가까지 갖고 왔다. 나는 상한가 먹었다. 소고기 먹을래? 뭐 할래? 데이트할래? 백 사줄까? 별거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안 팔아. 왜 팔아? 상한가인데 안 팔아. 어디서 본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갔더니 또 쪼르륵 빠져요. 시장이 안 좋아서. 반토막이 됩니다. 115만원이 돼버려요. 팔 걸 그랬나? 아까 팔 걸. 거기서 파는 게 맞았었나? 별의별 생각이 또 다 들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 150만원. 뭐 잘 팔고 빠지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냐면 중간에
오르내리는 이 등락 때문에 우리가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너무나 괴롭혀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오르면 더 갈 것 같고 이 심리를 컨트롤 못해서 발생하는 이 상황, 이것 때문에 보통 주식을 하는 게 힘들어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돌고 돌아서 얘를 벗어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야.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얘가 30,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차트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언젠가는 가긴 가겠지. 근데 그래도 뭔가 중간에 변동이 있고 여기가 저항이고 어쩌고 해서 앞고점 30,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럼 좀 기다리긴 하죠. 그래도. 그쵸? 근데 이 기업이 망해가는 기업인데 그림판만 놓고서 30,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믿어야 되는 차트인가요? 좀 피해야 되는 차트일까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믿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기업의 밸류고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분석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 기업의 이익입니다. 이익과 성장성이에요.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겠죠. 사업의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매출과 이익, 그 다음에 뭐 어느 회사에 뭐 지배력을 흡수하고 있다라든지, 뭐 너무 많아요. 많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 돈 잘 버는 놈, 이익을 잘 내는 놈. 이거 하나만 초점을 두더라도 절대 주식으로 망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막 무지성으로 투자하고 옆집 철수 엄마, 아래집 영미 엄마가 와가지고 반상회 가가지고 이거 좋대 저거 좋대 떡사먹이면서 여러분들한테 귀에다가 꽂아주는 그런 이슈들, 정보들, 그죠?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익이다. 이익.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를 항상 내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데 있어서 얘 이익이 나는 기업이냐? 이것만 한번 필터링을 거치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식으로는 극단적으로 망할 일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 99%는 망하지 않는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언정,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발생할지언정 이익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뭐 매는 두드려 맞아야 되겠지만 그마저도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에 그게 이익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기업의 성장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에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익이 초점을 둬야 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기는 좀 예외인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 일단은 이익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가 어제도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렸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진짜로. 근데 이제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가 어떻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번 요런 전략이나 좀 구상해보고 어제 언급드린 내용들이죠.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뭐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100% 맞는다 안 맞는다는 의미가 없어요. 맞춰도 의미 없고 안 맞춰도 의미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매크로 환경도 막말로 내일 푸틴이 그냥 바로 핵 쏴버리면 어떡해. 김정은이 바로 서울 핵 쏘면 어떡해. 그럼 다 끝나는데 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돌발 변수가 많고 항상 이런 변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상수 속에서 살면 다 돈 잘 벌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인지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이익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를 절대적으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결국에 시장에서 왈가왈부 여러 가지 떠드는 것들, 뭐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보통 성장주가 약하다, 기술주가 뭐 두드려 맞았다, 뭐가 좋고 뭐 계속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세를 움직이는 거 맞지만 결국에 앞으로 돈을 그냥 잘 벌 놈이냐, 요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은 진짜 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더 망하지 않으려면 키워드, 핵심 키워드,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수식. 주식으로 진짜 망하기 힘든 절대적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다? 연속성. 게임 끝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진짜 게임 끝입니다. 진짜로, 솔직히. 이것만 있으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보태. 응용을 조금 더 해보면 뭐가 있을까? 우리 주식은요, 퍼센테이지로 움직여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직전 분기, 대비. 대비로 항상 해요. 대비. 그러니까 앞전에 좋았던 걸 또 넘어서 또 그만큼 또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숫자와 퍼센테이지에 놀아납니다. 그 예상 대비,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잘 나왔냐, 직전 연도 대비 잘 나왔냐, 전년 동기 대비 잘 나왔냐, 대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연속성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되 주식으로 정말 수익을 잘 보고 싶다면 이 이익의 연속성의 퍼센테이지가 매년 몇 퍼센트씩 성장, 혹은 예를 들어 뭐 2020년도에서 21년은 한 15% 성장을 보였는데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는 뭐 한 30% 성장을 보여요. 이미 그만큼 몸이 부풀러졌는데도 23년도까지 또 막 50% 성장을 보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가가 미친 듯이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요 포인트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단순하게 이번에 뭐가 좋다더라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극단적이고 궁극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이건 여러분들 진짜 가슴 깊이 새겨 두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이익의 연속성이다. 요거 포인트만 하나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종목을 서치하시더라도 산업을 모르고 시장을 모르고 다 몰라도 솔직히 말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도 보고 산업도 보고 종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자, 이제 카카오 최근에 올라왔던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카카오를 포함해서 네이버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조정받을 때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미국 시장에 종목들이 직접 두드려 맞고 우리나라의 기업들까지도 대표적인 뭐 성장주 플랫폼 기업들 이쪽으로도 같이 보통 통상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도 우리나라까지 영향은 좀 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전지가 시장을 겁나게 주도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시장을 엄청나게 주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투자금은 과연 2차 전지 쪽으로 포지션이 단 일부라도 향해 있느냐, 이걸 한번 고민은 진지하게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하게 제가 광고 목적으로 제2의 코리아 서킷을 삽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코리아 서킷을 제2의 코리아 서킷을 삽니다 하고서 2차 전지 쪽으로만 지금 거의 풀베팅이 들어가 놨어요. 왜 2차 전지 쪽으로 풀베팅을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늘상 설명을 좀 해드려 왔었고, 그래서 이런 거 좀 먼저 잘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 내용보다도 앞에 살짝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엊그제네요. 목요일날 저녁에 지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꽤 친한 지인이었는데 뭐 알게 모르게 주식 투자는 좀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모 투자그룹이라는, 이제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그 회사의 리딩을 한 달에 220만 원을 주고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핵심 종목이다, 매집 종목이다, 이거 뭐 기대 수익률이 한 300% 이상이 된다 해가지고 4배를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투자금을 전체 시드에서 한 60% 70% 비중을 좀 실었던 것 같아요. 투자금이 거의 한 1억 5천 가까이 되는 우리 지인이었는데 거기다 거의 진짜 1억 가까이를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이 묶였는데 마이너스 한 40% 정도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뭐 내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있으면 좀 물어라도 보든지 엉뚱한 걸로 해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하니까는 뭐 신세지기가 싫었고 자기도 뭐 그냥 한번 이렇게 전문가라고 해서 도움을 준다라고 하니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돈이 난 다 묶였고 다른 종목도 묶였으니 환불을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더니 남은 기간이라도 환불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한 달 이용 이미 다 했다, 지금 이제 서비스 기간이어가지고 이용을 다 해버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안타깝게 투자금 날리고 지금 묶여있고 그게 가망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뭐 언제 어떻게 올라올지 뭐 어떻게 압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이 실적도 없는 그냥 임상시험 하나만 가지고 들이댄 기업인데, 그래서 이런 사례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게 있구나. 물론 저도 한 10년 전에 리딩 서비스 이용해볼 때 그런 분들이 있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만 현혹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잘 담아 가셨으면 좋겠고, 리딩 서비스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주식을 잘하고 싶고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는 필요한 겁니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있는 거고 그러려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근데 너무 이게 좀 건전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라면, 그리고 허황된 꿈만 자꾸 심어준다면 그건 좀 반드시 걸러내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저는 진지하게 궁극적인 목표 하나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플러스 알파, 공부도 제가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드리지만 공부는 플러스 알파고, 그래서 이런 말씀 해놓고 저도 가입 비용을 부담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이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한번 또 어제부터 열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은 어찌됐건 간에 60일에 44만 원이라는 금액 절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44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한테 이제 가입 비용으로 지불하고 들어오시더라도 결국에 이 44만 원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수익을 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 금액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뜻이 잘 맞아서 우리 같이 한번 남은 우리 시간들 3개 분기를 같이 한번 또 수익으로 멋있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010-229-1-2353 성함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주말이라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벤트는 적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카카오의 보고서가 슬금슬금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짝 최근에 올라왔던 보고서 3개 정도를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시면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거 애널리스트라는 그 직업 자체도 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직업은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대단하신 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서화해서 서류화해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비춰지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신뢰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좋아요.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올라온다 한들 하루에 올라오는 보고서만 수십 장인데 그럼 그 종목들이 다 가냐라는 거죠. 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참고를 하든지 간에 현실적인 부분을 항상 염두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고점 17만 뭐 3천원, 6천원 이렇게 찍고 1월달에 그렇게 찍고 나서 10만원도 못 미치는 가격이 와 있어요. 그 절반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이 났을 때 반드시 매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나면은 뭐 저가 매수 해야 된다 어쩌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는 의미 없고요. 뭐 바닥에서 10배가 간다, 거기가 고점이다 이러시는데 10배가 가고도 쉬었다가 더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장성이 그만큼 좋고 하면은 더 가는 거지. 그게 뭐 무조건 배율로만 계산해서 그렇게 수익을 보고 고점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고서 3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이, 상반기엔 좀 부진할 수 있다. 근데 부진하다라는 게 실적을 못 내서 부진한 것보다도, 실적도 실적이지만 뭔가 임팩트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카카오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좀 많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회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심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뭐 매크로 환경도 좀 좋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받았었다. 근데 카카오의 성장성만 놓고 본다면 절대 부정은 할 수 없어요. 지금 부정은 할 수 없지만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무시하고 그냥 배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는, 반토막이 난 자리에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절대적 조건은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근거와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또 상승을 해줄 수는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리포트에도 보고서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찾아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좋게 보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 좋아,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강도 있는 힘 있는 이슈는 사실은 없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단기 성과에 대한 눈높이 조정은 좀 필요로 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표 주가를 조금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건 맞지만, 여전히 고성장세를 이어주는 거는 맞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매크로적인 환경, 이런 경기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카카오에도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성에 대해서는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부정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그런 어떤 데미지들을 같이 받고 있는 종목인 거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형 톡비즈 매출 성장 둔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톡비즈라는 건 우리 카카오톡 여러분들 채팅창 여시면은 맨 위에 광고 이렇게 조만한 이렇게 뭐 하나 뜨는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일 매출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뭐 보다 보면은 하고 이렇게 자꾸 눌러봐요. 거기 전 차를 좋아하니까 신차 뭐 나왔대, 막 갑자기 포르쉐, 뭐 아우디 뭐 이트론 뭐 나왔대, 뭐 벤츠 C클래스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뭐 이런 거 자꾸 떠요. 그러면 하고 눌러봐요. 근데 어디로 또 들어가야 돼. 그럼 꺼버려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C클 새로 나왔어? 하고 이제 유튜브로 가서 다른 채널 보죠. 이런 식으로 광고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광고 효과는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그재그라든지 카카오 프렌즈샵에 대한 거래액도 조금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좀 꺾이다가 다시 슬슬 반등을 좀 시도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타 플랫폼 쪽의 성장률 또한 살짝 흐름세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우상향 기조는 어쨌든 간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성장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주식은 항상 뭘로 본다? 퍼센테이지로 본다. 퍼센테이지. 이게 연속성이지만 퍼센테이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좋은 흐름을, 시세를 유지해 줬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몇 %대의 성장률을 기록을 해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하반기 쪽부터는 괜찮을 거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카카오가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성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지금 실적도 너무나 좋지만, 또 이번에 대만 쪽으로 출시했던 오딘도 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준비하고 있는 NFT P2E 메타버스 쪽으로도 실제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과 협력을 잘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도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리포트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리고 한도가 풀려서 열리고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은행이라는 생태계 안에서의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수신 자금들이 기존의 시중은행들보다 인터넷 뱅킹으로 좀 향하고 있다는 점은, 인터넷 은행에서도 대출을 추후에 내줄 때, 혹은 예대마진, NIM이라고 하죠. NIM 해서 님 지표라고 해서 예대마진 지표인데 수익성 지표거든요. 이런 것들도 점점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에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와 뱅크도 역시나 지금 너무나 긍정적인, 단기적으로도 봐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주가가 좀 오름세를 보인다면은, 카카오는 안 그래도 지배주 순이익이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뭐 역성장까지는 아니에요. 좀 더디긴 합니다. 포털 비즈 쪽도 보시면은 연간 성장세가 뭐 가파르진 못해요. 이게 좀 아쉬운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는 지고 있어요. 꾸준하게 전 사업 파트가 계속해서 조화는 지고 있는데, 이게 임팩트 있게 굵직하게 막 뭐 예를 들면 한 30%, 40%, 50% 이렇게 뻥뻥뻥 좋아지는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과 이런 걸 더불어서 힘을 입어서, 또 지주회사의 성향으로도 우리가 주가를 상방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봤을 땐 솔직히 말하면 네이버가 더 끌리기는 하지만, 카카오도 사실은 뭐 그렇게 뒤처질 기업은 아닌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바라봐야 되는 관점,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해 주기 위해 필요한 그 포인트는 좀 다르다. 이게 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갈 거지만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기는 갑니다. 근데 지금 아니면은, 지금 못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나, 요 정도로의 수준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주말이고 날씨도 좋고 시장 금요일도 뭐 저 정도면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싶을 정도의 마감은 좀 잘 되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 힘든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시장은 20년도 같은 불장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유동성을 축소해가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뭐 뻑하면 빠졌다면 무조건 V자 만들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보기 드물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를 꼭 먼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자꾸 하시기보다도 지금은요, 무지성 매매보다 전략적인 게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거. 그래서 그 전략적인 부분은 제가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인 거 하나, 딱 그거 하나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리딩 서비스라는 거는 필요한 거다. 리딩 서비스는 건전한 부분이라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체육 활동을 하고 뭐 취미 활동을 할 때도 레슨을 받을 때 레슨이라는 걸 돈 주고 받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레슨 해주는 선생님이 조금 너무 막 하고 대충 하고 이러면 선생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 레슨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유사투자 자문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건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이걸 악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헐뜯고 삥뜯고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그 불특정 누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금융당국에서 그래도 많이 제재를 좀 가했어요. 이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구독자 10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유사투자 자문업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양아치같이 하는 누군가는 있어요. 압니다, 저희는.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런 피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실망감, 이런 거를 최대한 만회하고, 이래서 리딩 받아서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꼭 한번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주식이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잘 맞는다면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단타수양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총 1+1 60일입니다. 주말 동안만 이벤트 진행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바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주말 내 교육 영상 올라가는 것도 시청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같이 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사야 될 종목을 같이 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양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